주식농부 박영호. 국민들이 투자해서 기업이나 산업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농부 박영호. 그건 너무 이제 유명하신 분이지만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그냥 할아버지? 그죠? 어떤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나? 할아버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증권사 출신이시잖아요. 약간 거기 계실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셨나 봐요. 많이 느꼈지. 네. 증권사에 있다 보면은 아침 되면은 뭐 영업회의를 하잖아. 네. 오늘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 것이냐. 신라교육부터 해서 저 밑에 이제 그 자동차 보험까지 네. 거의 다 이렇게 흐름 자체를 이렇게 머리에 끼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정말 이제 막 인생도 배우고 또 투자의 본질도 이렇게 배웠던 거고. 나도 내 자신한테 놀래거든. 왜냐면 내가 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왜냐면 내가 그 공장 다닐 때 하루에 12시간 일해도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됐었으니까 돈 더 벌기 위해서 하루에 또 2-3시간씩 잔업을 하면 15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아, 고등학교를 안 다니시고? 고등학교는 이제 3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남들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에 고등학교를 가신 거네요?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예. 철들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또 이렇게 뭐 이룰 걸 다 이뤘죠. 뭐 내가 뭐 이게 증권사 다닐 때만 해도 뭐 영업을 잘했으니까 얼마나 그 단기적인 이렇게 뭐 트레이딩의 도사였었지.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압구정 지점장 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얼마나 사고 팔고 잘했겠어. 37에 압구정 지점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의 저보다 더 이제 젊은 나이에 압구정 지점장이 되신 거니까 진짜 얼마나 그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가 단박에 이제 캐치가 되네. 결국에는 이제 기관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뭐 영업이라든지 또 이제 자산 관리라든지 다 해보시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신 게 이런 중장기 투자. 그래서 증권사에 있다 보면은 이게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 사서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 기업의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을 깨닫고 도망간 거지. 그래서 2000년 박영옥 그 이름 석자로 실제 지분 공시 나온 회사들 한번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던데요. 국보디자인, 원일특강, 신라교역, 조광피협, 한국경제TV, 알톤스포츠, 삼천리자전거, 대륙재관, 태양, 참 좋은 여행, 대동공업, 진도.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10개 될까요? 10개인가 11개 하나, 될까요? 둘, 셋, 넷, 다섯, 12개인데? 와, 많다. 근데 이게 지분 공시라는 건 이제 그 회사 지분율 5%가 초과했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각 회사의 시가총액별로 최소한 5%씩 해서 이 11개 기업을 따져보면은 자산이 어마어마하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혹시 총 자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모르죠. 계산 주가는 뭐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중에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거의 다 주식? 뭐 대부분 주식이죠.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여기 지금 이제 지분 공시 나온 회사들 보면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 투자를 하시는 지가 이 11개 회사가 다 하나하나. 지금 조광표역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금액이 큰데 2006년도부터 투자했으니까 거의 한 이제 15년 채 됐네. 어휴. 조광피역이 한 3년 전인가? 더 됐나? 대표님이 뭐 조사받는다는 루머 돌아가지고 막 하한가 맞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2015년도 8월 20일 날. 날짜까지 기억하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족 한 객박기입니다. 일가일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가일사. 네, 일가일사 운동. 제가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중요치 않고 한두 개라도 그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산 증식과 더불어서 이제 그 기업과 함께 이렇게 뭐 동행하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미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투자의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항상 또 이렇게 1등 가는 기업들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도 뭐 가장 잘 나가는 1등주에 이렇게 올라타서 그냥 기업의 성과를 그 공유하면 뭐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뭐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대부분 다 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자기하고 연관된 기업 중에서 아는 기업에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정말 이염 없이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조금 와닿거든요. 예. 물론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는 투자도 해보셨고 뭐 빠르빠른 그 매매도 많이 해보셨고 하다가 그 제일 많은 부를 읽어준 게 약간 이런 농부 같은 그리고 사업을 하듯이 그 회사의 사업을 내가 같이 하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박영욱 대표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걸 또 설파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체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나는 거기에 자본을 투자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래 갖고 있는데 저기 막 주식이 날아가. 맨날 신문 방송에서 뭐 어디 뭐 BBIG 저기는 로켓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끌고 가는 건 이거 짐수레 갖고 갈아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들 수밖에 없지.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탐욕, 공포, 네. 불안. 네. 우리 이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3월 20일 날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 빼놓고 네. 뭐 외부적인 어떤 변수에서 많이 빠질 때 불안하잖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아. 근데 이 기업도 뭐 멀쩡하게 자기 또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걸 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네.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걸 보면 답답하잖아. 팔고 이제 그쪽 가가지고 뭔가 그렇죠. 이게 먹고 나서 또 다시 이거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해서 내가 이 주식을 또 사면은 이 주식이 또 꼭지된 경우가 많아. 불안과 어떤 그 공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있어야죠. 그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정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용기나 결단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제력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내가 버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적어도 자기가 투자한 기업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2, 3년, 3, 4년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라. 나도 자산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 기업의 그 주가의 흐름까지도 알게 되면 이게 사고 팔고 하면서 자산을 이렇게 늘려가면은 그것처럼 이렇게 쉽고 자산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말 이 세계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고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식회사 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투자돼 있는 경우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제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우리 이제 증시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자산 구조가 지금 이제 깨지고 우리나라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현대자동차가 됐든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기업주들, 이제 지배주들 빼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10% 미만으로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가 안 돼 있으니까 한 나라 경제 지표인 증권시장이 좋아져도 우리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예. 자본시장이 이제 이게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주창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다행인 건 이제 2020년 들어서 물론 이제 되게 힘든 시기이긴 한데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직접 투자에 금융 투자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시도를 하고 계셔서 저는 그게 이제 조금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굉장히 희망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문화에 대해서 뭔가 좀 한번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봤는데 네. 야,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아유, 않더라고요. 어렵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책을 5권 썼잖아요. 네. 책 제목만 봐도 충분히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나오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서 뭐 투전판에 가까운 그런 시장으로 이제 변질된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일부 이제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권을 가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그렇죠.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그룹의 주인은 누구냐? 이재용 일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삼성 일가가 이제 20%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이 한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주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이재용 일가나 이런 사람들도 오너이기 전에 경영자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 주식회사 약속을 통해서 우리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개선을 해서 기업의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자. 나는 그게 이제 동학개미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학개미들은 보통 뭐 20, 30대, 많으면 이제 40대까지 이제 투자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연인들끼리 아니면 또 이제 가족들끼리 이게 만들어지는 게 난 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우려도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세대거든요. 글로벌 세대거든요. 네네. 글로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네. 이런 것들 보면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환경까지도 이렇게 개선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기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합니다. 지난번에 그 거버넌스 포럼 토론, 그다음에 한국투자밸류 이채원 대표께서 나와서 해주신 말씀 듣고 사람들이 이제 댓글 많이 남기더라고요. 아 정말 몰랐다. 아 이런 현실이구나. 우리도 같이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고요? 그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예. 지내놓고 보면은 또 주식 투자 이제 쉽다고 하시면 이제 공감 못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가 뭐 주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많이 빠졌을 때 샀다가 또 뭐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아이고. 팔면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막상 그 안에 그 들어가 있으면 현장에- 힘들죠. 그렇죠. 안에서 보고 이러면은 어렵거든요. 예. 정말 그 현상에서 최선의 그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죠. 상장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야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주면 야, 성과가 나면은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는 자금이 필요할 때 정말 갖은 포장을 다해서 IR도 기업 열심히 IR도 하고, 하면서 홍보 많이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그 목적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입사하시죠. 정말 우리나라에는 PBR이 0. 뭐 이렇게 2, 3배짜리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예. 금융지주도 0.3배. 근데 금융지주나 이런 쪽은 뭐 0.1, 뭐 2, 3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기업인들이나 우리 자본시장이나 우리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만 되면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해서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나라를 만들자.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기업의 종업원으로 살아가고 또 기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기업은 또 세금의 원천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투자해주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단순히 기업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도 결국은 기업을 살리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중서민의 어떤 설 자리가 많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니쇼링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기업을 유치하고 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쫓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법인세도 올리고 그 자본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문제도 올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증여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주 지분이 50%가 넘으면은 할증에서 한 65% 이상 증여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절세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기자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OECD 평균에 맞춰서 한 30% 정도 로 맞춰 놓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제 법인세도 OECD 평균에 맞춰서 20%대 그다음에 자본소득세 분들도 뭐 20%대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세도 한 30% 정도대 이렇게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지적하시더라고요. 30%, 20%로 낮춰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안 하겠느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20%를 매겨도 피하려고 할 거고 10%를 매겨도 피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든 뭐 절세를 하려고 하겠죠. 네네네. 그런데 세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 복지 정책을 한다든가 또 정부 주도와의 그 뭐 뉴딜 정책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지속성이 저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양도세 문제도 그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신설한다는 거. 예, 예. 양도세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우리나라도 그 양도세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매년 정산해가지고 가시상계해서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우리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전산상의 요건은 다 구비가 돼 있다. 네네. 시스템. 라고 이제 보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의 지금 현 그 상태나 아니면 이제 기업의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지금 양도세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기업의 어떤 그 성과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비하고 해도 난 늦지 않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도 점점 이제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한 9월인데 10월, 11월, 12월 가면 또 이제 코스닥이나 이제 시총 작은 종목들은 이른바 대주주라고 하는 이거 줄이려고 해서 또 시장의 영향이 또 커지겠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에서 매일 박스권을 움직였잖아요. 네. 2005년에 100억부터 50억, 25억, 20억, 15억, 10억으로 이렇게 줄어서 내년에 이제 3억으로 줄어드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원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또 절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년 그 2,000포인트 박스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주 조건 한도가 이렇게 강화된 것이 가장 크다. 지금 해외 투자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투자하면 결국은 20% 정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안을 이렇게 하면서도 투자를 하는데 국내에 기업에 투자해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부 반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내 주변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주 조건 한도를 연기를 10억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연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주 조건을 이렇게 완화시킨 것은 기업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라.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나 해외 투자나 심지어는 뭐 달러 투자를 한다든가 금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국가 경제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이 정말 이 통권 정책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수저 기업을 만드는 어떤 정책 중에 진짜 법인세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자본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상속증여세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대주 조건도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우리 중산층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해서 그 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 경제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을 통해서 그 이득을 이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약간 대표님은 개인 실명으로 이제 공시가 많이 돼 있다라는 거는 개인 자금으로 투자를 많이 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큰 손들은 대부분 좀 법인 투자로 좀 많이 돌려놓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적인 측면도 있고 뭐 비용을 이제 공제시킬 수도 있고 그런 유리함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님은 법인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하시는 거는 더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법인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저희들은 이제 자본금이 50억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진 않고요. 그럼 회사 자체는 작고 네,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더 많고. 그렇죠. 그럼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지만 나라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어렵게 사니까 많이 벌어서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네. 저희 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님도 당연히 이제 해가 지나면 대주주 양도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건 이제 팔아야지 내는 거구나. 예. 그 꽤 많이 내지 않으세요 그래도? 많이 내죠. 내가 돈 벌었으니까 본 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우리 사회가 정말 희망이 있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네. 정말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세금만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직 정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기업인이 되고 싶어 하고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여건이라든가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야 나도 뭐 절세 이런 걸 해볼까 그러는데 뭐 그거보다는 투자자지만 항상 기업가적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항상 그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고 정말 이렇게 존경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투자할 그런 대상에 기업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어려울 때마다 기업이 그 이렇게 투자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렇게 자산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배주주들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지배주들은 배당을 받지 않고 정말 월급을 이렇게 많이 연봉만 그냥 가져갈까? 수십억 받아가고 연봉도 그 한 기업만이 아니라 계열사 다 여러 받아가고. 개 계열사를 쪼개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다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는. 그리고 이제 대주주도 배당 성향이 적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그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이제 뭐 20% 좀 넘었는데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45% 50%가 전부 다 배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일본도 35% 40%대고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도 40%가 다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이 유독 20%대일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이 외국인이나 기업인들에게 난 예속이 돼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의 그 투자자나 네. 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존감을 많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주주도 이렇게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소득이 지금 분리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기업 소득 환류 세대를 예. 통해서 또 기업에 뭐 돈이 쌓이니까 이런 돈을 가계 자산으로 이렇게 환류를 시키자. 그래서 기업 소득 환류 세제와 그 가계 소득 증제 세제를 통해서 배당 분리과세를 15.4%에서 9.9%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 24%까지 올랐거든요. 그게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에 관련된 그 세금을 좀 낮춰주니까 배당 성향이 올라왔다. 기업들이 그렇죠. 배당을 더 많이 하더라 이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배당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금수저로 키우고 금수저가 된 기업이 그 얻은 이익을 많은 주주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기업인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도 직장인이지만 또 다른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과실을 함께 누리면서 모두가 부자 되는 사회. 네. 아주 훌륭합니다. 유토피아네요. 이번 정부도 뭐 물론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려는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동학개미들이 많아지면서 표도 그렇고 이쪽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자본시장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날고 긴다는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 봐도 2~30억대 부자는 많이 봤어도 200, 300억대, 뭐 1000억대 부자 이렇게 되신 분들은 매매해가지고는 없죠.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그 기업에 주주 서한도 많이 보내시고 주주 제안도 많이 보내시잖아요. 많이 보내죠. 공시가 되어 있는 11개 기업 말고도 반응들은 안 좋죠 다. 안 좋죠 다. 제가 2008년도부터 네. 매년 주주총회만 되면 네. 그 정말 그 주주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네네. 주주 제안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받아들여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기업은 이렇게 가야만이 지배주주도 좋고 또 일반 주주도 좋고 또 이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 사회 전체를 봐서라도 좋고 꼭 그 뭐 소액주주 내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회사가 본래 목적에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주인으로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의 그 성공 요인은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매년 주주 제안을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 15개 기업 하다가 8개 기업에 제가 정식적으로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주주 제안 내용이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스탁 옵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 네. 주주라든가 이 고객들과 함께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주 제안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경영자나 오너 입장에서는 그냥 불편해하죠. 그렇죠. 간섭 받는다고. 예, 그런데 이제 싫어하죠.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예. 아니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해달라. 그래야 변한다. 이제 이런 양면이 좀 있습니다. 사이 좋은 기업도 있고 사이 되게 안 좋은 기업도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 뭐 기사화된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예, 예. 그런 주주 제안 통해서 또 주주 가치도 같이 올려서 되게 잘 된 케이스 하나랑 주주 제안을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시하고 안 좋은 케이스도 좀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아니, 좋은 것부터.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네. 투자해온 이제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뭐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에게 네. 월급쟁이로만 사는 방법에서 주인이 돼서 사는 방법들을 제가 깨우쳐주고 스탁 옵션을 직원들한테 좀 줘라. 그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오너 사장인 그 김석환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만은 처음에는 제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그 저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그렇고 참 좋은 여행도 그렇고 매년 그렇게 5%씩 직원들에게 그 스탁 옵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순이익이 5%씩이요? 아니요, 자본금의 그 5%씩 야. 그 스탁 옵션. 네네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너한테. 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심히 안 한다. 그렇죠. 그런데 직원이 정말 조금이라도 주식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에 가서 그 얘기 하거든요. 삼성과 임원한테 가서 야, 사장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주식을 많이 사서 월급에 그냥 정말 한 30% 정도 주식 사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놓고 이러면은 어디 가서 놀아도 야, 저놈이라고 그러니까 뭐 죄송하지만은 저놈은 정말 그 어디 나가서 있어도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기업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아이 회장님 이번에 좀 배당 좀 많이 합시다. 또 오너 입장에서는 그래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당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선순환이 거거든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도.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뭐 조광피역 같은 얘기죠. 조광피역 같은 얘기죠. 제가 2008년도부터 이제 네. 주주 제안을 한번 했었고 2012년도에는 주주 제안을 네. 해서 주총에서 5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어.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네. 남들이 생각하면은 피역 회사가 뭐 좋은 회사야. 네. 가죽이나 만드는 회사. 뭐 예. 굉장히 뭐 가공하는 그런 처리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냄새도 나고 뭐 환경 피해 업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사업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원자재를 자유롭게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수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재료를 네. 잘 가공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네네네. 그런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가죽을 이용을 해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패션에서 뭐 가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혁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자동차가 고급화되면서 자동차 그 이렇게 식 내장재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것도 지금 우피거든요. 이거 조광피역 건가요?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피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네. 그 건축 내장재로 이렇게 활용될 많이 수 쓰죠, 많이 있어서 쓰죠. 예. 이건 소재 산업이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지금 제가 일대 주지 않습니까? 일대 주셨어요? 예, 일대 주주예요. 아 넘어섰나? 그 이현석 사장이 지금 사장이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지분이 더 많거든요. 그쪽 이제 특수관계니까 다 특수강의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안 되죠. 그쵸, 그는 26% 되고 그쵸, 그쵸. 제가 한 14%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그래서 때는 이제 일대 주주 대단하거든요. 금년에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주주 제안이 묵살이 돼 버렸어요. 주주 제안 내용이 뭐냐면 그 회사는 이제 경기권 방어 때문에 자사주를 46%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사주. 이 회사가 주식 투자만 거의 한 작년 3분기 이렇게 해서 네. 한 1,700억 이상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의 그 지분을 거의 한 800억 이상 가지고 있고 네네네. 애플에 투자돼 있고 네네네. S&P 우리나라 뭐 또 같은 동종업계 삼양통상에 대해서 뭐 6% 지분 가지고 있고 뭐 포스코 포함해서 대한제분이라는 우량한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뭐 1,700억 이상 그다음에 또 500억 이상 이렇게 유동자산이 있는데 3,400억 정도를 이렇게 현금 가지고 자기는 주식 투자하면서 배당이 없잖아요. 그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도 한 그 이익의 30% 정도는 배당을 좀 해달라. 뭐 제가 그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배당을 하게 되면은
자기 지분이 아, 그죠. 53% 그쪽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들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싫다. 월 1억씩 가져가면서 아, 월급. 뭐 그것만 가져가겠습니까? 제가 15년 이상 투자했지만 이현석 사장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이렇게 투자해주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동업자 동반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게 이제 좀 안타깝죠. 15년 적군. 근데 예를 들어서 삼천리 자전거나 참 좋은 레저나 뭐 삼천리 자전거 요즘에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참 좋은 레저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 맞고 있고 한 대도 안 팔고 계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업황은 안 좋지만 나는 사업가이고 농부니까 그래도 끝까지 간다 이럴 수는 있는데 조광피역 사례처럼 아니 주주말 들어주지도 않고 제안을 해도 무시를 하고 이런 데를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조금 빗나간 짝사랑 아닐까 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네. 정확히 표현하셨는데 이게 참 사랑 중에 가장 서글픈 사랑, 아주 슬픈 사랑이 짝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 짝사랑에 그 정도면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아이. 언젠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와 진짜 일편단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기업들을 보면서 아 이런 기업은 정말 안정적인 어떤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다. 뭐 이렇게 환경업체라든가 뭐 코엔텍이라든가 YN텍 네. 이런 기업들 지금 2, 3천 원대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만 원대 다 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5, 6년 전이거든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네.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1년 후, 2년 후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타임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수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 후에 올라갈 기업들을 이렇게 사다 보면 사는 과정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거의 오늘의 결론은 이걸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네요. 하루 이틀 후는 모르지만 1, 2년 후를 보고 조금씩 모아가고 기업의 주인이 되고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같이 이제 성장을 시켜나가고 진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아 진짜? 거의 2시간 아까부터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그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기 위한 토양 그리고 우리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활하게 될 그 토양이 점점 더 좀 비옥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주식 농부를 만나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